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11개 주 이제 SQL 중에서 특히 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는 조인 관련된 SQL 검색 명령어에 대한 실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번 실습에서 쓸 데이터베이스는 이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는 세 개의 이제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 엔티티 테이블과 이제 과목 엔티티 테이블, 그리고 학생과 과목이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 학생과 과목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수강 신청 테이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테이블들을 이제 잘 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SQL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수강 신청 테이블을 이제 MySQL 입력하는 명령어는 제가 이렇게 짜봤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게 제 기존에 이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이제 드랍 데이터베이스로 삭제를 해야겠죠. 먼저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reate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수강 신청 DB를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수강 신청 DB를 사용해야겠죠. 수강 신청 DB 사용하고 테이블, 일단 학생 테이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은 학번, 이름, 주소, 학과 4개의 이제 속성으로 이제 구성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과목 테이블도 만들겠습니다. 과목 이름은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개설 학년, 개설 학과로 이루어진 스키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테이블도 이제 만들겠습니다. 수강 신청 테이블은 네, 어디서 키 어디서 에러가 났죠? 네, 제가 오타가 있었었네요. 예,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여기 다시 그러면은 수강 신청 테이블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가 또 문제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오류가 있었네요. 이게 포린키하고 괄호하고 학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다시 수강 신청 테이블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세 가지 이제 테이블의 스키마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이렇게를 통해 가지고 인투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 따옴표를 빠먹었었네요. 예, 그래서 따옴표 넣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들 과목에 대한 데이터 3개 넣고요. 수강 신청에 대한 데이터도 5개 넣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입력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이 SQL 작성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개설된 과목의 이름과 해당 과목의 개설 연도를 검색한 SQL 의문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셀렉트는 이제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을 해보는데요. 이제 과목의 이름이 필요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과목 이름 정보, 그다음에 해당 과목의 개설 연도 이렇게 2개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보니까 과목 이름 정보는 어디 있나요? 과목 테이블에 있죠, 여기. 그다음에 개설연도 정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수강신청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어, 다른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겠죠.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어, 배운 대로 이제 그 동등 조인 또는 이제 자연 조인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 조인 하는 방법은 이렇게 from하고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을 연달아 써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카티션 곱이라고 했죠. 카티션 곱에서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연결된 키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이 학생이 이 과목 번호를 들은 거잖아요. 이 과목 번호에 대한 정보가 새로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1번 과목 번호가 뭐냐 여기서 찾아봤더니 요거죠. 여기 첫째 줄. 그래서 요 첫째 줄과는 사실 이제 이 첫째 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카티션 곱에서 과목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좀 연결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목과 수강 신청 카티션 곱에서 이 과목 번호와 과목의 과목 번호와 수강 신청의 과목 번호가 이제 같은 애들을 짜레로 모아주면은 이 그 이제 동등 조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동등 조인을 했다고 치고요. 한번 동등 조인이 어떻게 됐나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콤마를 쳐줬죠. 여기서 세미콜론까지 해줘야 되죠. 네,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 여기 앞에 부분 과목 번호에서 개설학과까지가 지금 과목에 대한 정보고요. 뒤에는 이제 수강 신청 테이블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시면은 수강 신청 2019년에 이제 01번 수강 신청한 사람은 학번 1200001이 과목 1번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목 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붙여 놓은 겁니다. 과목 번호 1에 대한 정보는 과목 이름은 데이터베이스고요. 개설학과 3학년,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는 데이터 학부. 또 이제 이 학번이 이 과목을 신청했는데요. 이 과목에 대한 정보를 또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요게 이제 조인을 한다는 게 두 개의 이제 테이블, 과목 테이블과 수강 신청 테이블을 연달아서 이제 연결해서 붙여놓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과목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나머지 과목 번호가 이제 다른 카티전 곱은 쓸모가 없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빼고 이 과목 번호에 해당되는 과목 정보를 이제 이렇게 붙여넣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테이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강 신청 이 사람이 이 학번이 요런 번호를 가진 수강 신청을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학번이 이 과목을 신청을 했고 이 과목에 대한 정보는 과목 이름 데이터베이스고 3학년 개설 과목이고 개설학과는 데이터학부다. 이런 식으로 잘 과목 번호에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정보가 잘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붙이는 게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을 이제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붙이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 자, 그래 조인 됐고요. 근데 여기서 조인된 결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개설된 과목 이름. 과목 이름은 뭐 이름 속성과 이렇게 셀렉트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결과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냐, 어떤 속성을 보고 싶냐 하는 것입니다. 개설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목 이름이죠. 예, 그래서 개설된 과목들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요. 2019년에 데이터베이스가 2019년에 개설되고 데이터베이스 2020년에 세포 유전학 2019년 이런 식으로 개설된 과목의 이름과 해당 과목의 개설 연도를 이제 쫙 이제 프린트하는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의 계산 결과는 이제 여기서 잘 붙여넣어서 캡처할 수 있겠죠. 다음에 3번 문제를 해볼게요. 네. 3학년 과목을 듣는 학생의 이름과 과목 이름을 검색하는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일단 셀렉트는 나중에 이제 과목을 듣는 학생의 이름이잖아요. 학생 이름이 필요할 거고요. 학생 이름, 그냥 학생 이름은 그냥 이름이네요. 이름과 과목 이름을 필요하네요. 과목 이름. 그러니까 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강 신청 정보 보면은 어떤 학번이 어떤 과목을 번호를 이제 들었는지는 나오지만은 사실 이 과목 이름 정보는 사실 학생에 있고 과목 정보는 과목 학생 이름 정보는 학생에 있고 과목 이름 정보는 과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테이블을 모두 이제 이렇게 조인으로 해서 잘 엮어줘야지 우리가 이 원하는 이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이 확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학생이 요 학번이 지금 1200001인 학생이 어떤 학생 이름인지 과목 번호가 1인 과목은 어떤 과목 이름인지 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수강 신청 요 학번에 대해서 해당되는 학생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인으로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인 과목 번호에 대해서 과목 이름 이 과목 번호 1에 대한 하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또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학생 과목 그다음에 수강 신청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이렇게 다 카테고리 해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인을 하려 그러면은 이 학번 해당되는 정보가 이제 붙여질 수 있도록 학생 점 아니 학생 점 이제 이름과 수강 신청 여기를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죠. 신청 점 학번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네요. 학번과 학번 그 다음에 and 수강 신청의 과목 번호와 이제 과목의 과목 번호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 뽑아보지 말고 아까처럼 여기 별로 해가지고 한번 요 조인한 테이블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큰 테이블로 보시면요. 여기 수강 신청 번호부터 여기 개설 연도 여기까지가 사실 수강 신청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학생 테이블, 수강 신청 테이블, 과목 테이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 학번이 이 과목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학번에 대한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학번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여기 왼쪽에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 번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 과목 테이블에서 지금 해당하는 과목 번호 1에 해당되는 정보를 여기다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어떻게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이 이 번호를 이 과목 번호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했다 이것만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놓고 보니까 강호동이라는 학생이 결국 이 학번이 이거였잖아요. 강호동이라는 학생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했구나. 이렇게 정보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학생 이름이 이 학번에 해당되는 학생 이름이 뭔지 과목 해당되는 과목 이름이 뭔지 요 정보가 이제 확장돼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게 조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요 정보는 원래 지금 분리돼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떤 학번이 어떤 과목 번호만 신청했는지 알았던 이 정보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 과목 학번 들은 학생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요. 뭐 주소, 학과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과목 번호의 과목 이름과 개설 학년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뭔가요? 요 어떤 3학년 과목을 들은 학생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테이블에서 개설 학년이 이제 3학년인 애들을 또 셀렉션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and를 좀 더 추가하고요. 개설 학년이 3학년인 과목을 또 이제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을 들은 학생 이름과 과목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 이름, 어떤 학생 이름인지, 또 과목 이름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은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학생 이름이라는 게 없네요. 그냥 학생 테이블에 그냥 이름이라는 거죠.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강호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학년 과목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3학년 과목에 뭐가 있죠? 데이터베이스와 세포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세포 유전학만 들은 학생들, 강호동, 유재석, 박나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 지금 중복이 있잖아요. 중복까지 없애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때 distinct 키워드를 배웠었죠. distinct. 이렇게 하시면은 distinct가 이제 원래 이 릴레이션에서는 그 중복이 허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SQL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SQL에서는 중복이 허용이 되고, 중복을 강제적으로 없애주고 싶으면은 distinct 키워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distinct 키워드까지 써주면은 박나래 학생, 그러니까 이 3학년 과목 데이터베이스와 세포 유전학을 들은 학생들 이름이 이 중복이 없이, 박나래 이런 중복이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박나래가 중복이 있었던 거는 나중에 보면은 개설 연도가 이제 다른 연도에 이렇게 세포 유전학을 2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있었던 것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3학년 과목을 들은 학생 이름과 과목 이름 검색한 SQL 구문을 제가 작성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봤습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데이터과학부 학생이 들은 과목의 이름, 또 개설 학년, 개설 학과를 검색하는 SQL 구문을 작성하시오. 예. 여기도 이제 일단 셀렉트는 마지막에 뭐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냐면은 과목 이름, 개설 학년, 개설 학과를 출력을 해야 되고요. 요런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보니까 과목 이름은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있고, 또 개설 학년은 이렇게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있고, 개설 학과도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있네요. 근데 데이터 과학부 학생이 들은 과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과학부 학생이 들은 학과 정보는 여기 학생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데이터 과학부 학생이 과목이라는 들은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학생 수강 신청 과목을 이제 다 연결을 시켜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from 이렇게 해야겠죠. 학생 수강 신청 과목을 다 연결을 해야 되고, 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 지금 수강 신청 여기서 이 학번에 대한 또 추가 정보를 넣어야 되고요. 과목에 대한 또 추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과학부 학생이 들은, 그러니까 이 학번에 해당되는 이 학생 정보 중에 데이터과학부 학생이 들은 이 과목들에 대한 이름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과목 번호에 대한 세부 정보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인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을 카티션 곱을 하고, 그리고 카티션 곱에서 이 연결시키는 학번과 여기서 학생에서 학번을 연결시켜야 되죠. 그래서 학생점 학번은 수강신청점 학번으로 이제 하고, and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의 과목번호와 그 다음에 과목의 과목번호를 또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렇게 5번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결국 이제 조인인 것이죠. 조인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학번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 정보가 있었다면은 이 학번에 대한 확장된 정보를 이제 붙이는 게 이제 결국 조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번에 해당되는 학생은 강호동 서울시 데이터학부 학생이고, 이 과목번에 해당되는 과목은 과목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개설학년 3학년 개설학과가 데이터학부인 이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확장하는 게 조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인을 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데이터학부 학생이 듣는 과목의 이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어떤 학번이 어떤 과목 번호를 들었는지밖에 몰랐지만,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이름의 학생이 무슨 과목 이름을 들었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은 또 데이터학부 학생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학부 학과 여기를 이제 필터를 해주면은 데이터학부 학생이 들은 이 과목들 이 뭔지를 이제 정보를 얻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and 이렇게 학과는 과학부 여기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결과가 그러면은 아까 여기 학과 필터를 더 추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학부 학생이 들은 과목들 이름 정보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서 그 과목들의 과목 이름, 개설년, 학년, 개설학과를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것만 보겠다. 다른 정보는 이제 너무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이 과목에 대한 과목 정보만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셀렉트 여기만 추가해주면은 이러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요 똑같은 이제 문제를 내추럴 조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추럴 조인 쓰면은 여기가 조인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이 조인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안 해도 예. 네. 요렇게만 해도 여기가 이제 조인이 부분이 되고, 이 조인 중에서 과학 데이터 뽑고 셀렉트 학과 이렇게 뽑는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수업을 들은 학생을 검색하는 SQL 구문 검색하시오. 2019년은 어디 개설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곳을 개설연도를 들은 수업을 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들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 요 과목들을 들었는데요. 들은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정보가 따로 없잖아요. 여기 수강 신청 테이블 자체만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이 정보들을 붙여와 줘야 됩니다. 이 학번에 해당되는 학생 정보는 뭔가요? 강호동 서울시 데이터학부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붙어줘야지, 우리가 그 정보들을 붙여줘야지 우리가 요 2019년에 학생을 든 학생의 이름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는 뭐 나올지 나중에 하고요. 일단 from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과 이 수강 신청이 테이블을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연결시킬 때 이 학번에 해당되는 학생의 정보가 이제 붙도록 이제 학생 점 학번은 수강 신청 점 학번으로 이제 붙도록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요까지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예. 이 학생
원래는 이 학번과 과목 정보만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학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조인을 함으로써 2012 0001의 학번 학생 정보가 이렇게 좀 붙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수강신청 테이블에서는 알 수 없었던 이 학번을 가진 학생이 이름이 강호동이고 주소가 이제 서울시고 학과가 데이터과학부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2019년에 수업을 들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설연도 이 부분을 이제 필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개설연도가 2019년인 애들만 요 결과에서 개설연도 2019년만 추가적으로 더 필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학생 이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름이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강호동 박나래 학생이 2019년에 개설되었던 수업을 들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은 7번에 해당되는 SQL 구문을 관계대수식으로 이제 바꿔보라. 관계대수는 이제 그 셀렉션 프로젝션 요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 쓰기 위해서 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콥트어 이쪽 부분에서 파이와 이제 셀렉션 요거를 일단 기호를 제가 쓸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해놓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실행될 부분이 뭔가요? 조인 부분입니다. 카티션 곱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 SQL은 그 두 번째 줄부터 from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select로 끝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티션 곱을 하는 연산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카티션 곱 학생과 수강 신청을 카티션 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카티션 곱에서 그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번이 있는 애들을 필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개설 연도를 한 번 더 이제 필터를 또 해줘야겠죠. 개설 연도는 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과에서 파이 셀렉션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요.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개설 연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엔드로 그냥 한꺼번에 필터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를 추가적으로 2단으로 이중으로 이제 셀렉션 안 하고요. 여기다가 엔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것과 요 관계대수 식을 각 단계에 대해서 커서 이동 횟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 쓸게요. 맨 처음에 이 관계대수 식에서는 맨 처음 계산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요 뒷부분 카티션 곱 부분이죠. 카티션 곱은 총 몇 회가 이제 들어가게 되나요? 학생이 3이고 수강신청 5니까 학생 한 줄에 대해서 카티션 곱 이렇게 한 5줄을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고 또 학생 두 번째 줄에서 카티션 곱 5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 곱하기 5해서 총 15회 커서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티션 곱에 대해서 요 필터하는 부분은 15회의 데이터를 한 번 더 쭉 훑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회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학번끼리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지금 5개만 남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이제 전체 카티전에서 학번과 학번이 같은 데이터만 남기 때문에 요 셀렉션까지 하는 부분까지 하면요.
5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은 지금 카티전 곱 계산은 15회, 카티전 곱에다가 이 셀렉션을 하는 계산은 15회, 그 다음에 셀렉션한 부분에다가 셀렉션 한번 더 하는 계산, 5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를 계산하는 거, 요 파이 계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커서가 이제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확인 안 한다고 했죠. 그냥 그 필요한 열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요. 여긴 0회. 그래서 요 계산대로 하면은 총 35회가 커서 이동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이제 단계를 줄여서 한 번에 이제 그 카티전 곱한 이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티전 곱한 이후에 카티전 곱에 대해서 요 셀렉션 부분을 동시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서가 이렇게 두 번 연달아서 수행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수행될 때 두 개의 조건을 다 보기 때문에 이건 15회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이 부분은 무조건 0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커서가 돌아가면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0회. 그렇기 때문에 총 3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셀렉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엔드로 셀렉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커서 이동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SQL 구문을요, SQL 구문을 결국 C 언어로도 결국 그 SQL 언어를 C 언어로 내부적으로 또 짜게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짤 때 사실 이 카티션 곱과 이 셀렉션하는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짜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카티션 곱 하면서 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짜게 되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티션 곱을 하면서 카티션 곱을 하고 셀렉션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15회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티션 곱을 하고 셀렉션 연이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카티션 곱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셀렉션을 하는 경우, 요 커서 이동은 여기서 15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티션 곱을 하면서 바로 셀렉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후에 이제 개설 연도를 하는 부분, 여기가 또 5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파이 부분은 또 0회가 되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카티전 곱과 이제 셀렉션 동시에 하도록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총 20회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카티전 곱과 셀렉션을 동시에 하는, 여기는 지금 연이어 하는 경우로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한 거고요. 만약에 또 카티션 곱을 하면서 동시에 셀렉션 하도록 이제 짰다고 치면은 요 부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겠죠. 여기 요 부분이요. 카티션 곱하면서 셀렉션 하는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5회, 그다음에 바로 이제 파이로 셀렉션 하면은 0회이기 때문에 총 15회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까에 따라서 이제 커서의 이동 횟수도 사실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대한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됩니다. 카티션 곱을 이제 따로 하고 셀렉션 연이어 하도록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코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동시에 이제 셀렉션 하도록 이제 코딩했다고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커서의 이동 횟수를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19년 수업을 듣는 학생 검색하는 SQL 검색하시는데 똑같이 먼저 이번에는 수업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하도록 이제 SQL을 작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select from 마찬가지로 이제 개설 연도를 봤더니 2000년도에 수업을 들은 학생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 개설 연도를 봤더니 학번 정보만 있기 때문에 학번이 어떤 학생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과 이제 이 수강 신청에 이제 조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수강 신청할 때 이 전체 데이터를 조인할 필요가 없이 2000년도로 일단 수업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elect 별 from 수강 신청 where 여기서 미리 이제 개설 연도가 2019년인 애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름을 새로 이제 이 테이블 이름을 TMP로 쓰기도 하고요. 템퍼러리 그러니까 임시라는 얘기죠. 템프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템프로 이제 테이블을 골라냈다고 해봅시다. 여기 한번 먼저 실행해 볼까요? 예, 그러면 개설 연도가 2019년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개설 연도가 2019년인 애만 이렇게 뽑아내 버리고 그 뽑아낸 애들만 가지고 이제 학생 이제 테이블과 이 조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인은 이제 학생의 학번이 같고 수강 신청이 아니고 이제 템프로 바꿨죠. 템프에 학번이 같은 애들을 이제 골라내도록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요. 예, 결국 2019년에 들었던 어떤 학번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정보에 대해서 이 학번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이제 쭉 이제 나열되게 되었습니다. 조인으로 인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애들은 학생 이름만 알고 싶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이제 필터를 한 번 더 걸어주면요. 결과는 이제 이 강호동과 박나래 학생만 2019년도에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10번에 이제 SQL 구문을 관계대수식으로 나타내 보아라 하면은 맨 처음에 관계대수식 뭐가 이제 파이랑 이제 이 기호를 일단 좀 카피를 할게요. 요 부분이 먼저 실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개설 연도가 2019년인 애를 골라내는 셀렉션 작업입니다. 개설 연도 그 다음에 요 테이블과 이제 학생과 이제 조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티션 곱을 해야 됩니다. 학생 그 다음에 여기서 where 요 부분을 이제 들어가야 되죠. 학생의 학번과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 수강 신청의 학번으로 이제 연결을 한 조인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파이 셀렉션을 하면 되죠. 아니 파이 프로젝션을 하면 됩니다. 이름 예. 요게 지금 SQL 구문이고요. SQL 구문에 대한 관계대수식 그림이고요. 그러면 11의 관계대수식 각 단계에 대해서 커서 이동 횟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먼저 계산이 되겠죠. 여기 계산하면은 커서 이동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11번의 관계수식의 각 단계에 대해서 커서 이동의 횟수를 구하라. 먼저 요 뒷부분 셀렉션 부분부터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수강시청 테이블에서 커서가 하나씩 이제 이동해 가면서 앞 밑으로 이동해 가면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5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티전 곱이 있죠. 카티전 곱은 요 지금 셀렉션 요 부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2019년만 이제 뽑히기 때문에 두 개가 납니다. 두 개, 행이 두 개고요. 이 학생 부분은 지금 학생이 세 개이기 때문에 카티전 곱을 하면은 2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6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셀렉션이 있죠. 총 이 6회 결과 중에서 요 같은 애들 수강시청과 학생이 같은 애들만 이제 골라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회를 이제 내려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이 이 부분은 0회입니다. 0회. 그러니까 여기 셀렉션 이 부분 맨 처음에 셀렉션 할 때 5회고 그다음에 카티전 곱할 때 6회, 그 다음에 카티전 곱한 결과에 대해서 또 셀렉션을 할 때 6회, 그 다음에 파이 프로젝션 할 때는 0회 이렇게 돼서 총 12, 17회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가정이냐면은 그 카티션 곱과 이후에 셀렉션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코딩되었다고 할 때 가정할 때의 경우에 이런 계산 커서 움직임 이동 횟수 계산식이 나오고요. 만약에 카티전 곱과 동시에 셀렉션 하도록 이제 효과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코딩되었다고 할 때는 이 카티전 곱을 하면서 셀렉션을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복적으로 6회가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바로 5회 요 셀렉션이 이루어진 이후에 카티전 곱을 하면서 이 셀렉션이 이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5회 6회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총 몇 회가 되냐면은 11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색 조건과 그 다음에 카티전 곱이 조인이 있을 때 검색 조건을 먼저 이제 해서 조인 데이터를 줄이고 다음에 조인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계산 양을 줄인다. 커서 이동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계산 양을 줄이고 수행 속도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코드는 그 조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셀렉션을 하는 것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빅데이터가 될 때는 이 수행 속도가 더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이 수행 속도에 따라서 뭐 며칠 걸리는 게 알고리즘을 잘 짜면은 이 SQL 알고리즘을 잘 짜면은 몇 시간, 뭐 몇 분 만에 이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효과적인, 시간 효율적인 SQL인지를 이제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과학부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을 수 있도록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험에도 이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이제 가정들 카티전 곱이 셀렉션 하도록 내부적으로 코딩 되었는지 아니면은 동시에 하도록 코딩 되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가정을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그냥 가정을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산 횟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여러 개 테이블에 대한 SQL 문과 함께 이렇게 최적화 계산 횟수가 이제 커서 이동 횟수가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는 이런 실습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관련돼서 숙제가 나갈 테니까 숙제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실습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